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약속은 했지만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다. 역시 정치인들의 말은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말 바꾸기에 한인 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설 휴교일 지정을 두고 드블라지오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시청에서 열린 설 휴교일 지정 관련 회의에서 시정부 관계자는 2015에서 2016 학년도 공립교 학사 일정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설을 휴교일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실 부대변인은 연간 180일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 수업 일수 때문에 휴교일 추가 지정은 복잡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이 언제 휴교일로 지정될지는 불확실하다며 내년 후에도 설 휴교일 지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또 시장이 설 휴교일 지정을 약속했지만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 코 시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2등 시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공동회장도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는 31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항의 집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대해 조만간 조사가 시작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본격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역대 휘장단 협의회에 고발을 접수한 주 검찰은 23일 협의회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사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 김석주 의장은 구두로 접수된 고발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검찰이 이번 사태를 형사사건으로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역대 휘장단이 개입돼 있는 것이 대중에게 공개돼도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승기 한인 회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유도영 간사는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대 회장단은 민 회장 탄핵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 회장 측은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초 귀임하는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이임 리셉션에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대 뉴욕 한인 회장들은 물론 김민선 전 이사장도 초청 명단에 들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승기 회장은 26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리는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이임 리셉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최근 파행으로 진행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도 한인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민 회장을 초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이 민 회장을 초청할 경우 오히려 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과 역대 뉴욕 한인회장 등은 리셉션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손세주 총영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뉴욕 방문 환영 행사 당시 불거진 손 총영사와 민 회장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8일 운행 시작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여객기 A380과 인천국제공항의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A380의 도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8일 운행을 앞두고 있는 A380 항공기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에 위치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 도입한 초대형 항공기 A380에 대한 소개와 승객들에게 제공될 다양한 실내 서비스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 지점에 새로 부임한 김상찬 지점장은
A380 여객기가 아시아나의 고유 스타일로 제작됐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총 495석의 자리를 보유했다며 장거리 승객들을 위한 최적의 여객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아시아나 A380은 좌석이 495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12석, 비즈니스가 66석, 그다음 이카노미가 415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 사양들이 저희 아시아나만의 고유의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그 새로운 모습들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상찬 지점장은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 지점의 새 지점장으로서 뉴욕 주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가진 아시아나항공은 A380 소개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편리한 환승 시스템도 소개하며 뉴욕 승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 환자들이 낯선 병원 환경 속에서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잉그루드 병원이 암 관련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증가하는 한인 환자들을 위해 효율적인 암 관리, 예방과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부 뉴저지의 한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한인 환자들을 위해 잉그루드 병원이 효율적인 암 관리와 예방, 치료법을 소개하는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제라드리 내과 전문의와 브라이언 킴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김상현 대장 항문외과의 등이 참석해 뉴저지 한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라드 리 내과 전문의는 대부분의 암 치료가 향후 5년간의 생존 가능성을 68% 이상 보장하지만 그래도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암이 있다고 들으면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 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찍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 여자들 그리고 위내시경 한 35세 40살도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대장 내시경은 한 50대 돼서 그거 검사하면 좋아요. 이 밖에도 잉그루드 병원 한인 의사들은 암의 발생 원인과 특정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 등의 자료를 포함 세미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뉴저지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수혜자 중 절반 이상이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예상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입 시 예상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아 추가 환급을 받는 경우도 45%에 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14년도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 당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주민 50%가 정부 보조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랜 가입 당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에 해당돼 매달 보험료 일부를 공제받아온 주민 가운데 50%가 올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평균 $794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14년도 가입 기간 당시 2014년 소득 수준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기준을 다소 낮춰 잡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청 당시 소득 수준별 정부 보조금 상환 금액을 보면 연방 빈곤선 300에서 400%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1,380의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 시 소득 수준을 높게 책정해서 올 세금 보고 뒤 오히려 추가 환급을 받은 주민도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45%에 달했습니다. 제이슨 김 부시장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부시장직에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철 시 의원이 새 부시장 물망에 올랐지만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철 시 의원은 어제 지난 4년간 재직한 김 부시장 후임으로 타운 정부가 자신을 새 부시장으로 추진해 왔지만 당분간은 사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 의원이 부시장직을 수락할 경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조이스 킴 부시장과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자칫 한인 사회가 분열되는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타운 정부도 이 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분간 김 부시장 체제로 타운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 일부 펠팍시 의원 등은 이 시 의원을 신임 부시장직에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것은 김 부시장의 시장 출마 의지를 꺾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이스 킴 부시장은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민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BYOB 라이센스 적용 시간 연장안이 보류됐습니다. BYOB 시간 연장은 BYOB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면서 여론 수렴에 실패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지난달 원래 회의에서 BYOB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오전 0시에서 1에서 목요일에는 오전 2시까지, 금에서 토요일에는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24일 열린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의회를 찾은 리커 라이센스 소지 업주와 주민 등은 대부분 시간 연장에 반대했습니다. BYOB는 고객이 가져온 와인과 맥주 등을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자정 이후까지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도 BYOB 규정을 어기는 업체가 많은데 시간을 연장하면 치안 등의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BYOB 소지 업주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양측 업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오늘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와 관련된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그 이유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6월 시작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더 확대돼 2012년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까지 추방유예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카 시행 2년을 결산한 이민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추방유예를 신청한 청소년은 64만 3천 명. 하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 특히 한인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률은 24%로 집계돼 평균 신청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CIS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늘 열린 한인 커뮤니티와의 컨퍼런스 콜에서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 자격을 갖춘 한인 청소년이 약 3만 3천 명으로 추산된다며 한인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bout 8,000 South Koreans have applied for DACA, which represents a little bit, about 1% of the overall pool. That's not a bad number, but I know there are so many more South Koreans that are eligible. 4,000 South Koreans have submitted their renewal application. So again, not a bad number, but really it's not a great number. 민족학교 측은 다카 프로그램 리뉴 신청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신청 절차가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5개월 전에는 리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허가증 나온 그런 서류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변화가 있었으면은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했다든지 그런 정보만 가져오시면은 갱신.
다카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어 한라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11월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들은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다카와 다파에 해당하는 서류 미비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예술의 세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기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몸을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목이 잘린 것 같거나 얼굴에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손가락으로 목에 선을 그리고 양손으로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자 레몬에 잘린 면이 드러납니다. 과일 껍질처럼 볼의 피부가 벗겨지더니 먹음직스러운 과육이 드러나고 여성은 귤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사람의 몸을 캔버스 삼은 초현실적인 그림들은 일본의 미대생 히카루 씨의 작품입니다. 家でちょっと絵を描きたかった時に周りに紙がなくてでも面倒くさかったんでもうじゃあ手でいいやと思って 맨살을 드러낸 여성의 등에 달린 지퍼, 발등에 그려진 신발끈과 손목 안의 건전지는 실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얼마 못 가 지워야 하는 독특한 그림을 굳이 사람의 몸에 그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 등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자라며 차별적인 시선을 받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立体感意識します。なんか奥に入っている感じとか手前に出てる感じとかの 최근엔 국제사면위원회와 협력해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여성의 배엔 열쇠 구멍을, 손목에는 피임약을 그려 임신과 피임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깨진 껍질 사이로 드러난 상처 입은 표정의 얼굴을 통해 성폭력 중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 do feel women's rights should be more respected and people should have more access to sexual knowledge. 몸을 캔버스 삼은 예술가는 또 있습니다. 털로 뒤덮인 몸에 검은 눈이 위협적인 타란툴라 거미. 자세히 보면 유연한 고개 사이의 몸에 정교하게 그린 보디 페인팅입니다. 우아한 긴 목을 자랑하는 기린은 한쪽 다리를 치켜든 모델이고 커다란 주황색 문어는 4명의 여성이 몸을 맞대 만든 작품입니다. 영국 출신의 작가 엠마 씨는 이렇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I think we can forget quite easily that we are part of nature and that we belong as part of nature.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들의 기발한 예술 작품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원동력까지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5 재외동포재단 학위 논문상과 논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상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국내외에서 발표됐거나 학위 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주제의 석박사 학위 논문이 대상입니다. 또 논문 공모전에는 만 15세에서 34세 대한민국 국민이나 재외동포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5월 29일까지, 논문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비롯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와 협의회장이 대상입니다. 참가자들의 숙식과 연수비 등 한국 내 체재비는 재단이 지원하고 국제선 왕복 항공료는 50%까지 지원됩니다. 참가 신청은 지역 협의회와 공관의 교육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이 브로드 애비뉴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한두 블럭 떨어진 곳에 모두 2곳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팍타운은 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에 매입을 놓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포트리 학군의 봄방학이 6일에서 3일로 축소됩니다. 포트리 학군은 현재 교사들과의 임금 계약에서 수업 일수가 183일에서 187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수업 일수는 180일에 불과해 매년 39만 달러의 예산이 낭비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봄방학을 기존 6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안을 가지고 투표한 결과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한 차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흐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으며 기온도 다소 오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